모두 나온 정수입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. 짝수 번째, 홀수 번째 점화식을 주었고 첫 항이 가장 작은 상태에 대해서 아홉 번째 항이 뭐냐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아홉 번째 항이 어떤가?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? 써보면 아홉 번째 항 여기 n이 4일 때니까 그럼 네 번째 항이 필요하네요. 네 번째 항은 다시 여기 네 번째 항. 네 번째 항은 다시 세 번째 항과 n이 2일 때니까 두 번째 항 더하기 1 빼기 a1까지 됐어요. 그러면 필요한 항들이 무엇인가? 지금 보니까 여기 a2구나. 그쵸? 여기 a2죠. 2 그러면은 2 a3 빼기 1에 a2 결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필요한데 단 첫 번째 항이 가장 작을 때 이 조건 하에서 찾으라는 얘기죠.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곱하기 n이 1일 때니까 여기에요. 일단 쓰고 다시 세 번째 항은 n이 1일 때니까 2a1 빼기 a2고 그러면 얘랑 만나게 하면 2a1의 제곱에 얘가 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1 a2 더하기 1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멈춰야 돼요. 두 번째 항 그리고 첫 번째 항의 제곱.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.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항에 대한 2차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a2 1 플러스 a1 2a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근해 공식을 쓰는 것이고 이거는 유리식, 즉 이런 사고방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정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x가 정수이고 얘도 정수다. 그러면 x 플러스 1은 3의 약수잖아요. 이런 사고방식으로 풀려면 얘로 가야 됩니다. 자,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쓸게요. A1을 그냥 X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A2는 1 플러스 X분의 2X제곱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얘로 얘를 나눕니다.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. X, 2X제곱 2X 그런데 여기서 2X가 나오니까 그 2X를 없애주려고 빼기 2 이렇게 수식을 표현합니다.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요.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면 2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게 x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얘를 얘로 나누면 2x제곱 근데 그럼 여기 2x 두면은 여기서 2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두었다. 자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빼기인데 플러스 1이니까 3 이렇게 둬야겠죠. 여기를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런데 A2가 정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돌려줄게요. 돌려줘서 A2는 돌려줍시다. 2A1 빼기 2 다시 1 플러스 꼭 이렇게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인데
누가 제일 작을까요? 당연히 이때겠죠. 그래서 첫 항이 마이너스 4, 즉 마이너스 10 주고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11일 때입니다. A2가. 그럼 A2가 마이너스 11이다. A2가 마이너스 11이다. A1은 마이너스 3이고. 그럼 여기 A3 있었죠. A3는 뭐가 되죠? 이 A1이니까 지금 현재 A1은 마이너스 4예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A2는 마이너스 11. 그래서 A3는 3이 됩니다. A2 구했고요. 자, 이제 마무리하면 어디 갔지? 여기 있네. 2배에 3 빼기 1이죠. 여기 빼기 1. 그리고 A2는 마이너스 11. 그러면 여기가 2, 3, 6, 5, 마이너스 55, 마이너스 53으로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. 짝수 번째, 홀수 번째, 질문. 그 질문에 맞춰가지고 A9를 표현해가면서 낮춰갑니다. 낮춰가면서 A2와 A3로 표현할 수 있다까지 먼저 잡았어요. 저는 지금 얘를 이렇게 묶었고요. 그럼 2A3 빼기 1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, 그럼 A2와 A3를 구해야겠으니 초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, 초항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여기서 뭔가 겹치는 게 보였고, 그래서 A3에다 보내줘서 A1과 A2 간의 관계를 표현하게 됐는데, 여기서 이걸 A의 첫 번째 항에 대한 2차 방식으로 풀게 되면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, 이거를 두 번째 항에 관하여 정리를 하고 첫 번째 항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열들이 모두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된다.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다. 이런 유리식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. 여기 이 구조 때문에 요 얘기 주고 요런 얘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. 이게 문제에서 말한 M이었던 거고요. 나머지는 해결하면 되죠. 물론 나열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죠. 나열을 해서 또 구할 수 있어요. 막상 저도 나열 해봤는데 나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막상 해보면. 근데 문제는 이게 뭐더라? 이게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. 결국 이런 사고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.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적분 변수가 t고 실제로 이 함수는 x가 변수예요. x에 관한 함수라는 거죠. 그래서 x라는 다음 함수와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,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시작 단계입니다. 여기서 이 함수는 x에 관한 함수고요. 이건 두 함수가 곱해진 형태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G1은 0입니다. 이런 다음 미분하는 거예요. 미분하면은 첫 번째로 얘를 될 거고, 냅두고 미분하고 여기에 x가 쏙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요.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fx가 되는데, 홀수승 대칭의 중심이 알파인 함수가 된다. 대칭이 중심이죠. 이게 G2개 함수입니다.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는 대칭축이 되죠. 대칭축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4가 되는 거예요. 이 지점이 4. 근데 대칭축이 알파니까 여기는 2알파 빼기 4겠죠. 그러면은 이 부호관계에 의해서 2알파 빼기 4까지는 올라가다가 정적분 크기만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G함수인데, 이게 G함수인데, 문제를 보면 아까 이 얘기가 있었죠.
0이죠. 여기 0. 자, 여기가 지금 요 지점이 4인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여기밖에 없잖아요. 그때 x좌표보다 그리고 함수값도 0인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므로 알파는 2분의 5입니다. 그래서 답은 50이 돼요. 다른 특별한 얘기를 할 것은 없고,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x에 관한 함수이며 x에 관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수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. 변수는 x다. 여기서의 t는 적분 변수일 뿐 x가 주어진 다음 디바이드하는 변수로서 인테그랄 안에 머물러 있냐 나갈 수 있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일 거고,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도 챙겨주면 그래프를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좀 적겠죠.